쇼박스 주식이 제가 한 40주 정도 있었거든요. 네. 뭐 한 200주를 샀다가 뭐 개봉작 뭐 나와서 조금 인기 있었는 주가 오르면 그거 팔고 그렇게 오른 주가는 며칠을 못 가요. 다시 제자리로 오면 다시 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이렇게 좀 하면서 있었다가 최근에 넷플릭스 저는 원래 한드는 거의 안 보는데 모시는 분이 보자고 그래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. 네. 볼만하더라고. 네. 크게 뭐 대단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볼만하대. 그래서 추석 연휴 이틀 동안 다 봤어요. 전 시리즈를. 괜찮네. 그러고서 있었는데 추석이 끝난 다음에 이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가 있고 그 아주 소형 제작사예요. 그 소형 제작사에 쇼박스가 돈도 크지도 않아. 뭐 3억인가를 투자한 게 있대. 10억인가 3억인가를. 나 쇼박스 있는데 얼른 봤죠? 상한가 쳤어. 야, 상한가 치. 야,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음날 또 상한가 쳐. 이야. 근데 40주밖에 없어 내가. 그러니까 상한가 2번 쳤는데 수익이 10만 원밖에 안 난 거야. 40주인데도 그래요? 한 주당 3,000원. 만 원도 안 되는구나. 아니, 3주당 3,000원이면 40주면은 10만 원 좀 넘는 거죠. 근데 10만 원 벌면 2배 됐네요. 네. 그래서 와, 1억 넣었으면 2억 10억. 그렇지. 그것 때문에 이걸 보면서도 기분이 안 좋은 거야. 돈을 벌었는데 기분이 안 좋은. 네, 이게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상해. 아니죠.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죠.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난 좋지도 않은데.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걸로 할게. 왜냐면 약을 먹잖아. 약을 먹으면 좀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다 하고. 이렇게 감가되기 때문에 네.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뭐야 뭐 하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쇼박스래. 쇼징어 게임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.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지금 넷플릭스 1위고 미국에서도 1위고 유럽에서 막 베트남 막 장난 와. 그러고 있는 가운데 사실 오징어 게임 못 만든 영화는 아닌데 좀 눈에 거슬리는 장면도 꽤 있고 초반에는 그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알죠? 아니요, 저는 몰라요. 저는 이 사회에서 낙오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막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이정재 같은 경우는 엄마가 힘들게 노점상에서 번 돈 가지고 돈만 생기면 경마장에 가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. 만회해야 되니까.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사람들에게 의문의 사나이가 나타나서 게임을 하자고 그래요. 돈이 가득 찬 가방을 딱 보여주면서 나랑 딱지치기 해서 당신이 이길 때마다 10만 원씩 주겠다. 게임 하자. 근데 이상하게 계속 지는 거야. 그러면 나는 돈이 없는데 괴한이 따귀를 팍 때려. 맥값이 10만 원 값이라고. 씨발 탄판 더 해. 그래서 따귀 막 수십 대 얻어맞고 결국에는 돈을 좀 따겠죠. 그래서 확률인데 그렇게 돈을 조금 쥔 사람에게 명함을 딱 주고 가요. 게임을 계속하고 싶으면 일로 연락해라. 그래서 모여든 사람이 한 450명 정도의 어떤 사회적 낙오자들이 모이게 돼. 거기에서 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상한 가면을 쓴 일군의 집단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릴 때 하던 놀이, 뭐 술래잡기,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를 하면서 생존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. 걸리면 총살, 통과하면 생존,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. 총살. 한 명 총살 당할 때마다 적립금이 10억씩 생겨요. 그래서 저기 그 사람들 숙소 천장에 돼지 저금통 투명한 게 매달려 있고 거기 500, 5만 원짜리 지폐가 확 사랑의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 돈 모으면 하는 것처럼 쌓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이게 뭐야 사람을 왜 죽여 막 사랑 하다가 스튜디오가 아니라 체험 삶의 현장. 자주 봤었나 보네. 그럼요. 아침마다 일요일날. 뭐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벗어나고 싶어 하다가 나중엔 점점 이 돈 압도적인 돈의 유혹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 그 다양한 인간 군상 450명이 나왔을 때 모여있을 때 그 사람들이 탈락해가는 과정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서 좀 흥미롭고 재미있다가
뒤로 가면서 이제 계속 탈락자가 나오고 소수의 인물들만 남았을 때는 어떤 캐릭터들의 한계가 보입니다.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개연성이 부족하거나 저 사람들을 탈락시키기 위한 장치로 그냥 저런 걸 소모시키는구나 라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면서 뒷심 부족 이런 게 좀 아쉬운 드라마인데 그래도 좀 잘 만들었어요.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드라마가 있거든요. 비슷한 소재. 네. 뭔데요? 일드 아리스 인 더 보드. 아리스 인 더 보드? 아리스 인 더 보드. 아리스는 아리스 인 보더랜드. 인입니까? 아리스 인 보더랜드. 아리스는 영어로 앨리스인데 일본식으로 아리스라고 읽는 거고 주인공 이름이에요. 주인공 남자 이름인데 좀 천재입니다. 천재인데 자기의 그 재능을 게임이나 하는데 낭비하고 있는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에요. 그리고 얘의 절친 2명, 한 명은 평범하고 좀 소심한 직장인 남자애 하나가 있고 또 한 명은 막 주먹 쓰는 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술 먹고 불량 학생,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. 인 남자애하고 이렇게 셋이 중마고 오는데 이 셋이 하라주쿠에서 막 자기들끼리 희희낙락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숨어요. 화장실로 낄낄거리면서 화장실에 이렇게 한 칸에 모여서 숨어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갔다 들어오더니 이상하다 뭐지? 갑자기 주변이 다 조용해져요.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이 도시가 통통 비어 있는 거예요. 도쿄라는 일본 그 대도시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. 일순간 차들은 길거리에 다 서 있고 온 도시가 멈춰 있는 거예요. 전자기기는 다 작동을 멈추고. 그래서 이게 뭐냐? EMP 공격을 우리가 당한 거냐? 꿈이냐? 몰래카메라냐? 막 뭐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. 아무리 며칠을 찾아다녀도.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도시의 전광판에 큰 네온 사인에 불이 탁 켜지면서 게임을 시작한다 라는 메시지가 있고 게임에 참가할 사람 이쪽으로 오시오라고 화살표가 있습니다. 거기 땅을 그 위치를 찾아가요. 이 셋이.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. 이게 뭐냐 했더니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. 게임을 시작하는 거다. 여기 게임장이다. 이게 무슨 게임장이야. 나 가려고 나가려는데 안 된다. 나가면 안 된다. 지금 이미 너가 들어온 순간부터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가 이 건물을 감싸고 있어서 나가면 잘라진다. 죽는다. 그래서 이름표를 탁 던졌는데 이름표가 탁 잘라져요. 못 나가는 거예요. 여기 들어온 이상 게임을 클리어해야만 나갈 수 있다. 그럼 게임이 뭐냐? 그건 모른다 아직. 이제 좀 있으면 게임이 시작될 거다. 건물 안에 있던 전광판에 이제 게임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게임의 방식을 알려줘요. 그 게임은 뭐였냐면 그 건물에서 문을 열고 한 방에 들어가면 문이 2개가 나와. 그 방에 문이 또 2개가 있어. 죽음의 방, 삶의 방 이렇게 문에 글자가 써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열고 들어가야 돼. 들어가면 내가 잘못된 방을 선택했다면 2대 1의 확률로 그 방에 뭐 불이 확 나서 그냥 타 죽는 거예요. 마치 영화 큐브에서처럼. 그래서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이 주인공 3명을 포함해서 여성 2명이 있었어요. 이 여성 1명만 이 게임에 대해서 이 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머지 4명은 초짜야. 그 중에 초짜였던 다른 주인공을 제외한 1명의 소녀가 이 생이라고 써있는 문이 당연히 맞겠죠 하고서 삶의 문을 열고 확 들어갔는데 타 죽어요.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방도 20초 안에 나가지 않으면 그 방도 같이 불이 나는 거예요. 시간이 없어. 그럼 저기로 다 반대문으로 가서 살죠. 또 시간은 20초 제한 시간은 오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. 힌트는 없어. 그냥. 그래서 게임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저희가 하죠. 마치 이 세계관을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던 그 또 하나의 여성 캐릭터가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. 그냥 한 명씩 던져야 된다. 그러니까 누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갈 거냐를 정하는 게임인 거다.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.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런 비슷한 선택을 강요하는 게임이 하나 나오거든요. 유리 징검다리를 건너는 아주 높은 고층에 유리로 징검다리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는 강화유리고 하나는 일반 유리고. 하지 말지. 네. 뭐 그런 좀 비슷한 컨셉인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머리가 비상한 주인공이 하지만 이 게임의 규칙을 알아내. 그래서 무사히 이 4명은 탈출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비자가 주어져요. 게임을 클리어한 당신들에게 비자 3일을 발급합니다. 3일 동안 이 세상에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, 무사히. 근데 3일 비자가 다 지나고 나면
저 하늘에서 성층권에서 레이저가 한 빛이 하나가 내려와서 그 사람 머리 정수리를 뚫어서 죽여요. 그러니까 3일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게임을 해서 통과해서 비자를 연장시켜야 되는 거예요. 아, 추석 연휴와 같네. 3일 휴가. 근데 누가 왜 이런 게임을 하는 건지,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 오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는 이미 게임을 몇 차례 했대. 그러니까 얘네랑 같이 동시에 이 세계로 또 온 것도 아니야. 그 이전에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. 그리고 이미 비자가 만료돼서 레이저가 쭉쭉쭉 내려와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. 그런 걸 보면은 그 랜덤하게 사람들이 시간차를 두고 이 세상에 온 것 같아요.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게임을 해가면서 비자를 연장시켜가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데, 일군의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. 이런 같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인데, 이 사람들은 조직화를 이뤄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게임인데, 어떤 술래잡기 게임 같은 경우는 술래가 돌아다니면서 술래가 총을 쏴서 죽여요. 게임의 참가자를. 이 술래로부터 피해 다녀야 돼. 근데 이 일군의 무리들은 이 술래를 때려잡아.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기 더 바쁜데, 그럼 얘네들은 대체 뭐냐, 어떻게 이런 조직력을 갖췄나. 그리고 심지어 걔는 무기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. 여기 온 지 오래된 사람 같죠? 그래서 걔네들이 머무는 비치라는 해변의 한 리조트 같은 아지트가 있어요. 주인공 일행이 거기에 또 합류하게 되고, 그러면서 또 이 조직, 이 일군의 무리들이 그 안에서 벌이는 어떤 권력 암투 같은 게 또 생기게 되고, 뭐 이런 내용을 다룬 그 아리스 인 보더랜드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. 이게 오징어 게임과 좀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, 그러니까 아이템을 채용하고 있으면서 좀 더 신선하고 볼거리도 더 많고,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너무 등장인물들이 다 젊어.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정도의 캐릭터들만 등장하거든요, 대부분이. 그래서 학원물 같은 느낌도 좀 나는데, 좀 베테랑 배우들을 좀 곳곳에 이렇게 넣어서 그런 걸 좀 더 현실감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, 훨씬 오징어 게임보다도 좀 완성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이건 작년에 나온 거예요, 이건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징어 게임이 재밌다고 느끼셨던 분은 아리스 인 보더랜드를 보시는 거 또 추천을 드려요. 오늘 가서 한번 보시고 2주 후에 과연 드라마예요? 2개 다요? 드라마? 2개 다 보면 2주 동안 맨날 드라마 본다며, 누워서 제가요? 소파에 찰싹 붙어서 드라마 본다며. 전 드라마 안 봐요. 드라마 본다 했냐 안 했냐,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. 그래서 내가 왜 드라마 볼 시간 있으면 영화 안 보냐 하니까는, 아이 드라마는 그냥 보고. 그건 옛날에 옛날 얘기. 페인으로 있을 때. 페인으로 살 때. 아니야, 지금 집에서 내가 지금 또 봐봐도 나와. 또 봐봐도 나와. 자주 나오네요. 다음번에는 그럼 그거예요? 아니죠? 다음번에 다른 여기서 다 얘기했는데 뭐 보고 오시고 간단하게 알겠습니다. 소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2편 보고 와서 오랜만에 잡담을 좀 나눴는데요. 제가 좀 약을 복용 중이라 뭐랄까 좀 번뜩이는, 원래 좀 번뜩이지는 것도 없었지만 좀 뭐랄까 좀 의욕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비가 오는데 여러분 잘 자요. 이 작가였습니다. 이 똑같은 거 예전에 만드레이크가 했을 때도 얘가 이렇게 웃었거든. 이렇게. 약쟁이였습니다. 임직이었습니다.